네, 안녕하세요. 라디오 금천 뉴스라인 초대석 시간입니다. 지난 5월 25일 구민위원회, 금천구 구민위원회가 공급무대 일부 존치 추진 방향을 결정을 했는데요. 이 정책 방향은 구청이 좀 결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금천구는 그동안 이게 완전 철수에 대해서 약간 어려움을 좀 호소한 바가 있었고, 이것의 방향을 틀어야겠다고 좀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작년에. 그러면서 올해 구민위원회라는 것을 민간 협의체를 만들어서 이제 결정을 하게 됐는데요. 일단은 공론을 통해서 이제 만들어지긴 했습니다. 근데 결정의 주체는 구청이라는 점이고, 구민위원회는 그 결정에 명분을 좀 주는 것 같은데, 이런 구의 결정에 좀 우려스럽다라는 의견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 롯데캐슬이 들어온 것이 바로 이제 육군 부대였죠. 육군 도하 부대였는데, 이 도하 부대 이전에 좀 이렇게 앞장서셨던 최기업 신한대학교 교수님 모시고 그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네. 일요일 날 수고 많아요. 네. 잘 지내셨어요? 네. 네네. 일단은 뭐 일부 존치 공급부대에 바로 들어가서 일부 존치의 방향으로 좀 결정을 했으면 좀 어떻게 좀 생각하시나요? 저는 뭐 반대입니다. 어떤 부분에서? 완전 이전하는 게 맞죠. 네네. 근데 이게 좀 주민들이나 거기 뭐 입장, 뭐 여론조사 한 거를 잠깐 보긴 했는데, 특히 독산일동 주변분들은 야, 조금 이렇게 일부라도 냅두고라도 좀 개발하자라는 얘기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하루빨리 옮기기 위해서. 네, 그렇죠. 좀 일부 인정해주고, 이렇게 빨리 개발하자 그런 생각들 이해를 하는데요. 네네. 저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봐요. 그 반대 이유가 좀 뭘까요? 제가 이제 여기서 민주노동당 그 주구당 위원장을 오래 하면서 바로 그 옛날 그 도하부대 위에다가 네네, 그렇죠. 사무실을 얻고 그게 56,000평이고 우리 금천구 한복판에 있잖아요. 네네. 그래서 그거 옮기는 게 상당히 중요한 문제였거든요. 근데 사실 이 도하부대는 우리 독산동 위치적으로 볼 때 독산동에 있을 만한 부대예요. 내가 볼 때. 왜냐하면 그 도하부대는 전시 한강에 다리 놓는 부대거든. 이게 한강에 가까워야 되잖아요. 그래서 실제 중요한 부대고 또 실제 그 군인들이 그 주둔에 있었고 훈련도 하고 땅도 상당히 넓고 그랬는데 근데 워낙 뭐 56,000평 땅도 높고 우리 금천구 발전에 어쨌든 결과적으로 재해가 되고 있고 그래서 우리 금천구 수건 사업이었죠.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위에 사무실 얻고 바로 이제 도하부대 이전 운동을 했는데요. 이 군부대, 도하부대 이전할 때도 똑같았어요. 땅이 없다고 그랬어요. 땅이 없다고 그러고, 그랬는데, 그리고 이전하면 다른 동네에서 안 받았죠. 민원이 있으니까 못 간다고 그러고. 그렇죠. 네네. 결국 갔잖아요. 이유는 똑같죠. 56,000평이고, 실제 거기는 군인들도 있어요. 군인들도 네네. 몇백 명 되고 그러는데, 지금 공급부대는 뭐 사무직 몇 명 있고, 네네. 뭐 아파트만 있잖아요. 근데 아파트도 밤에 불 꺼진 창이에요. 시커매. 38,000평이죠. 네. 38,000평. 4만 평 가까이 되는데, 이게 좀 평수는 적은 게 아닌데, 노는 땅도 많고, 그런 건데, 그래서, 전국적으로 이 군부대 이전 문제는 첫째가, 이 국방부, 만약 부서 그 이기주의, 예? 국방부, 맞아, 땅이잖아요. 그래서 땅값 올리기. 자기 자산 늘리려고. 그런 거. 두 번째는 거기서 근무하는 그 장교들이나 이 직업 군인들의 뭐 여러 가지 생활상의 유리한 점, 뭐 교육 문제부터 시작해서 주거 문제 뭐 이런 이해관계 때문에 안 가려고 그러죠. 그래서 전적으로 이 군 부대는 첫째가 전쟁시든 평시든 군 부대로서 이게 작전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거기가 유리한 위치인가 그걸 봐야 되고 두 번째는 그 군 부대가 있음으로 인해 가지고 그 지역 주민들과 관계에 있어서 원활한 관계가 국민 없는 부대가 어디가 있어요. 그리고 또 전쟁 시에는 군 부대가 있으면 어떻게 되죠? 뭐 주요 공격 타겟이 미사일이 떨어지죠. 그렇죠. 네. 북한 아이들 미국의 거시기도 쏘는데 그까이 이렇게 미사일 여기 쏘는 게 장난. 그래서 주택가에는 이제 군부대, 특히 이제 작전부대 이런 게 없는 건 상식이지 않겠어요? 네네. 사령부 이런 건. 뭐, 그 계룡대로 옮겼잖아요.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방부 부서 이기주의, 자산을, 가치를 높이려는 것과 자기들 교육이나 주거, 생활상의 이어관계 때문에
여러 가지 핑계대고 네네. 안 가려고 그러는데 도하부대도 그랬죠. 근데 결국은 그 많은 국회의원들이 고생을 하고 네. 이게 내가 해보니까 이 군부대 이전 운동을 해보니까 대통령이 명령 내리지 않으면 힘들어요. 둘째, 대통령의 버금가게 무서운 게 주민이에요. 주민이 의사표현을 분명히 해야 돼요. 구청장, 국회의원 아무리 얘기도 안 움직입니다. 주민들이 의사표현을 분명히.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국방부 막 데모하라고 예, 했어요? 그때 그 국회의원들 네. 많이 노력했고, 네. 그 다음에 국방부 가서 이렇게 우리 주민들의 집단적인 의사표시를 그때 제가 처음이었죠. 그래서 버스 그때 10대 동원해가지고 네네. 주로 그 버스 타고 갔던 분 중에서 이제 주로 이렇게 지도적인 위치에 있던 분들 6.25 참전 용사들 훈장 차고 갔어요. 그러니까 국방부도 꼼짝 못 하더라고요. 유재두 선수도 가고. 그게 2000, 그게 1900년대죠? 그게 2000 한 2년인가? 2년, 3년, 네, 네. 4년 이때쯤 2002년. 되죠. 그래가지고 이제 2번 했어요, 2번. 그리고 그 당시 구청장이 한희수 구청장인데 내놓고는 안 도와줘도 네. 몰래 이렇게 도와줬습니다. 아니 다 그렇죠. 구청이 제일 뭐 당을 떠나서 네네. 그게 완전 이전을 다 도와주고 그랬던 건데 그래서 결국은 2번 그렇게 국방부 앞에 가서 주민들 의사표시를 몇백 명이 가서 했더니 그 당시 군부대 이전을 담당하는 원스타가 그 한나라당으로 여기서 국회의원 나왔던 김정은 여기 김정은 위원장 네. 그분이었어요. 네. 그래서 재밌잖아요. 네, 재밌죠. 그러니까. 도하부대 이전 운동 한 이래 처음으로 국방부의 군부대 이전 그 최고 신부 책임자 원스타 김정은 장군이 옛날 여기 구청 여기 대명시장에 네네. 있는 그 구청 그 회의실에 와가지고 구의원들이야 동네 유지들 보태놓고 약속을 했습니다. 언제까지 간다고. 근데 그 2년으로 여기서 출마하신 거죠? 그렇죠. 근데 본인이 군부대를 옮기는데 역할했다 그건데 네. 뭐 전혀 안 했다고 볼 수는 없고 어쨌든 우리 그렇죠. 주민들의 의견을 잘 수렴해서 뭐 언론에도 나오고 그러니까 근데 본인이 했겠죠. 다 그 국방장관 명령 없이는 안 돼요. 네. 군부대 이전 어쨌든 실무적으로 뭐 구분이죠. 그런데도 그 약속을 또 안 지켜. 그러다가 제가 이제 민주노동당 2004년에 최고위원이 됐거든요. 네네. 근데 그 당시 민주노동당에 국회의원 10명이 있었어요. 이게 이제 국회의원이 10명 있는 당이고 제가 최고위원이니까 그 당시 네. 민주노동당 최고위원은 유계상 국회의원보다 이렇게 더 말하자면 이렇게 일을 많이 하는 위치에 있다 보니까 옛날에는 한번 만나자면 안 만나줬는데 최고위원 되고 나서 만나자고 그러니까 여의도 어디 호텔 로비 호텔 커피숍에서 만나자고. 그때 내가 우리 정만승 그 당시에 우리 네. 지역위원회 지도위원하고 우리 최석희 동지 이런 사람들 모시고 가가지고 만났죠. 그랬더니 약속 지키겠다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어쨌든 간 거예요. 근데 네네. 절대 저 혼자만 해서 된 게 아닙니다. 많은 주민들, 특히 6.25 참전 용사들, 또 우리 또 이모 키우는 비롯한 우리 국회의원들. 그래도 그렇게 집회, 군대 앞에도 촛불 집회도 그때 촛불 집회도 군부대 앞에서도 많이 하고, 국방부 와서 결정적으로 차 10대 동원해가지고 국방부 앞에서 간 게 결정적이었어요. 그래서 나는, 그래서 이제 도하부대가 어느 정도 되고 나서 이제 제가 보니까 도하부대가 갔는데 공군부대가 저기 있을 이유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공군부대 이전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제가 방문을 했어요. 민주노동당 지구당 위원장 때입니다. 그때 여기 공군부대를 방문했다는 거죠? 예, 2005년도인가. 그때 정문에 딱 갔더니 헌병이 각서를 쓰래요. 뭐라고요? 이 부대 들어와서 보고 들은 건 발설하지 않겠다. 그래서 나는 옛날 민주화운동 한때 각서 쓰면 석방시켜준다 해도 안 쓰고 그랬는데 이런 거 왜 써야 되냐고 그랬더니 이건 어쩔 수 없는 형식이니까. 그리고 내가 그 당시 또 합법적인 지구당의 위원장이었고 그래서 존중을 썼어요. 그래서 이제 사령관실에 들어갔습니다. 사령관실에 딱 들어와서 이렇게 보니까는 아파트 안방에서 사령관실이 보이는 거예요. 내가 화가 안 납니까? 내 자존심 참고 각서를 썼는데 그래서 여보시오 사령관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지금 나보고 여기서 보고 들은 거 밖에서 발설 안 한다고 각서 쓰라고 다 보고 있네. 어떻게 했어요? 그 옆에? 네. 못했겠어. 생기기 전에 저리구나. 그 위에 아파트 있어요. 못했겠어는 그때 생기기 전이지. 그렇죠. 그때 아무 말도 안 해. 그래서 내가 빨리 옮기시오. 그때 나가 뭐라는 줄 알아요? 땅을 구해주래. 아니 60년 넘게 여기서 나름대로 그 군사 작전하기 위해서 이 땅을 썼고 어쨌든 하여간 우리 군인들이 잘 싸워야 우리도 좋으니까 좋은 건데 이제는
이전할 때가 됐지 않았느냐. 내가 볼 때는 명분이 없다. 당신들 여기 거주 공간으로 쓰는 거 아니냐. 사무 공간이 아무 데나 가서 쓰면 되지. 뭐 미사일 하나, 미사일 고치는 부대라고 잘못 소문났다고. 뭐 전혀 상관없고 사무직 몇 명하고 그 거주 공간. 여기 공군들만 잠자는 게 아니라 국방부 직원들도 자고 그래요. 아파트 5개 동에. 이건 거주 공간이었고 여기 안 있어도 되지 않느냐. 서울에 뭐 아파트가 한두 개냐. 그때 아무 말도 안 하더라고. 그래서 뭐 앞에서 촛불 시도 몇 번 하다가 그 다음에 결정적으로 이제 2015년부터 이렇게 서명운동을 제가 한 거의 2년 가까이 했어요. 그래서 제가 마치 그때는 서울시립대 초빙 교수였잖아요. 네, 그래서 서울시립대 교양대학이 서울시립대가 이 기숙사가 있는데 좁고 또 서울시립대가 캠퍼스가 작더라고. 그래서 그냥 어디 교양대학 캠퍼스를 어디 얻으려고 고생들 해. 그래서 우리 동네 공군부대 옮기고 시립대 교양대학 한 2,000명 오면 너무 좋겠다. 우리 금천구 고등학생들한테도 희망을 주고 또 청년들 2,000명 있으면 독산동 그 먹자골목 장사도 잘 되고 동네에 좀 청년들이 그래서 총장한테 얘기했더니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공군부대 이전하고 시립대 교양대학 유치하자는 서명운동을 2년 가까이 했죠. 그래서 그때 내가 느낀 게 뭐니? 첫째는 도하부대 옮기고 나가지고 롯데 왕국을 어쨌든 구청장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차은수 구청장이 만들어 줘가지고 기술 만들었죠. 우리 금천구 주민들이 공군부대 이전하는데 관심이 없을 때다. 둘째는 우리 동네 아주 오래 산 사람들 빼놓고는 공군부대 있는지도 몰라요. 공군부대 이전에 관심 있는 주민들도 그거 옮기면 뭐더냐, 몇 사람 존재시키는데, 별로. 그리고 또 한 사람은, 그거 있는지도 모르고. 이런 상황이네, 이런 상황. 그리고 한 번은 서명운동을 독산동 홈플에 서는데 키 큰 청년 하나 지나가더니 막 항의하더라고. 왜요? 당신들도 이런 짓거리 하냐고. 그래서 당신 누구냐고 그랬더니 사령관 아들이래. 그래서 솔직해서 마음에 든다고. 왜 공군부대가 옮기지 않으려는 게 그 사령관 아들이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참 웃으면서 보내고 그랬는데, 그래서 지금 우리 금천구청이 할 일은 우리 금천구 주민들에게 공군부대가 있음으로 인해 가지고 뭔 문제가 있다는 걸 많이 알려야 됩니다. 알려야 되고, 우리 종합병원 유치할 때도요, 차은수 구청장이 그건 잘했죠. 전 주민들 서명 받았어요. 그렇죠. 금천구 인구보다 더 많이 받았죠. 30만 명. 이게 서명이 문제가 있는 거지. 광명 이거 인근직도 받았다고 얘기하는데. 열심히 받다 보면 그럴 수도 있는데, 그건 좋은 거야. 이게 어쨌든 나는 금천구청과 우리 금천구의 이 선출직 지도자들이, 제일 중요한 게 국회의원, 구청장, 시의원, 구의원들이잖아요. 이 사람들이 나는 최선을 안 하고 있다. 그렇게 보는 거예요. 이제 주민들도 지쳤어요. 저도 이제 솔직히 지쳤습니다. 지금 내 나이가 지금 내일 모레 이른인데 이제 젊은 사람들 해야죠. 내가 그때 도하부대 이전할 때 우리 땅이 없다. 그때도 땅이 없다고. 공군부대 이전은 똑같잖아요. 똑같아. 땅이 없다고. 근데 도하부대는 그런 말 하면 안 돼. 구인들도 몇백 명이고. 그렇죠. 도하부대는 없어지면. 근데 그것도 다 분산해서 갔어요. 가긴 갔어요. 분산해서 다 이전했잖아요. 도하부대 없어지면 안 되지. 그렇죠. 한강에 다리 놓는 부대인데 이 부대는 사무직하고 아파트밖에 없어. 이게 구인들 거주 공간은 다른 데 얻어도 되는 거고 사무직들이 아무도 근무하면 되는 거고. 똑같네요. 여기는 도하부대니까 한강에 있으니까 꼭 있어야 되고, 여기 공군부대도 서남권에 이게 방공적이라고 꼭 서울 경기권에 있어야 된다. 갈 데가 없다. 이 논리가 똑같네요. 서울 경기권에 사무직들 근무할 수 있는 데가 왜 없어요. 그다음 아파트가 왜 없어요. 구인들 잠 벗고 잘 수 있는. 웃기는 얘기지. 그쵸. 그리고 내가 거기 공군부대에서 원상가? 네네. 원상가 상사로 제대하신 분, 치는 분이라 얘기 들었는데, 옛날 하도 이제 그런 요구가 있으니까, 어차피 이게 안 맞잖아요, 이게. 네네. 주택가 한복판에 있다는 게. 청계산 쪽으로 옮기려고 땅도 다 잡아놓고, 공군부대 사령관한테 보고까지 했대요. 그때 사령관이, 왜 그걸 지금 빨리 옮기려냐고 그러더래. 왜 급하냐? 그럼 대통령이 옮기라고 그러냐? 주민들이 시끄럽냐? 조용합니다. 근데 왜 옮기려고 그러냐? 그러더래. 그거 언제 얘기예요? 시기가 몇 년 되겠죠. 내가 정확히 그건 모르겠고. 그분이 그거 거짓말 하겠어요? 청계산 쪽 옮기려고 잡아놨다고. 그래서 어쨌든,
이 모든 대한민국의 모든 군부대 이전을 할 때 이게 닥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도하부대 같은 경우는 정말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죠. 근데 네네. 다 이렇게 분산해서 갔잖아요. 충분히 갈 수 있다고. 그래서 나는 지금 우리 구청이나 금천구 이 선출직 지도자들이 해야 할 일은 최선을 다해야 된다. 우선 금천구 주민들에게 알려야 된다. 알리는데 제일 좋은 방법은 전 주민들 서명 받는 거예요. 서명 받는 방식 어떻게 하는지 뭐 내가 얘기한 거 잘 알잖아요. 네네. 총장님들이 좀 앞장서서 해 주셔야지 뭐. 그렇게 하고 또 서명도 좀 하고 네네. 그다음에 이제 좀 이렇게 금천구에 있는 단체들 많잖아요. 특히 금천구청에서 지원받는 단체들 이런 데 나서야지 가지고 좀 공동으로 단합해가지고 독산동 공군부대 이전 대책위 만들어서 좀 국방부 가서 항의도 좀 하고 이 코로나 때문에 많이는 못 모이지만 방법이 다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독산동 공군부대 앞에서 촛불 집회도 저는 공군부대 앞에서 제가 촛불 했어요. 그냥 혼자 들고 있어도 되거든. 뭐 촛불 집회는 신고 안 해도 되니까 이런 최선을 다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여론조사하고 투표하는 건 내가 동의를 해요. 근데 이번에 하는 방식을 보니까 이 전문가를 한 사람들 대단하는데 전부 다 그 부분 이전만 주장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구민위원회 그 패널들은 다 그렇죠. 지금 일단은 금천 국장하고 과장 두 명 있고 나머지는 이제 국방부 적인데 뭐 논지는 똑같았어요. 일단은 완전히자는 시간이 오래 걸린다. 어렵다. 그래서 그 얘기가 다 전문가들 나온 사람들 다 데려다 놓고 다 부분 이전 주장하니까 그거 들은 사람들도 그런갑다. 전문가가 아니잖아요. 또 구청장도 비슷한 뉘앙스를 풍겨보니까 투표하면 결과는 뻔하지. 나는 완전 이전 주장하실 주민들이 상당히 IQ도 높고 훌륭한 분들이라고 생각해요. 그게 내 얘기는 도저히 안 되면 뭐 타협해서 우리 군인들도 나라를 위해서 고생한 사람들이니까 정말 갈 데가 없다면 거주 공간 좀 아파트 지금 일부 띄어서 니들도 살아라. 뭐 그 정도 타협은 최악의 경우에 할 수 있다고 보는데 지금부터 그러는 건 옳지 않다는 거예요. 그리고 군인들을 위해서도 그게 옳은 것도 아니고 어쨌든 군인 아파트하고 군 부대는 완전히 다르잖아요. 공군 부대가 이게 있으면 그건 나는 절대 안 되고 아파트 거주 공간이 있을 경우는 그래도 그 뭐 헌병도 필요 없고 그 뭐 전쟁 날 때 미사일 쏘겠어요? 이제 이런 여러 가지 놓고 볼 때 그래서 나는 일단 최선을 다하지 않고 이런 식으로 타협하는 건 선거 앞두고 괜히 무슨 자기 업적 세우려고 그런 게 아니라 의심이 든다는 거예요. 의심이. 하긴 이제 1년 남았죠. 1년, 내년에 지방선거 6월 1일이니까 1년 딱 그 시기에 5월 25일이면 6월 1일 선거니까 1년 바로 직전이긴 한데 일단 구청의 그 얘기는 그거예요. 뭐냐면 땅을 구해달라. 그래서 땅을 자기네들이 알아봤다. 그래서 여기저기 알아봤고 지자체에서 뭐 했는데 이제는 지자체에서 오지도 마라. 군부대 안 받는다. 이러면서 이제 그래서 더 이상 할 게 없다라는 게 구청의 입장이에요. 이게 참 내가 솔직히 구청장하고 통화도 했는데 왜 우리가 땅을 구해줘요? 왜? 저희들이 알아서 가야지. 도하부대에 옮길 때 우리가 땅 구했나요? 아니, 우리가 땅 구해. 군부대 이사갈 땅을 왜 우리가 가야 돼? 자기들이 적당히 군부대 나 미치고. 그 말도 안 되는 얘기. 자기네들이 쓸 때니까 자기네들이 입지 조건 보고 해야 되니까 자기네들이 구해야 되는 거죠. 왜 구청에서 헐기로 그 협상 자체가 안 된다. 벌써 이 군부대 이전 운동하는 자세부터 벌써 틀린 거예요. 그렇죠. 너희들이 구할 쓸 땅을 왜 우리가 구하니? 이렇게 강하게 그러면서 계속 압박을 했어야 된다. 도하부대 옮길 때 고생하신 분들 많잖아요. 그런 분들 그 구청장이 좀 모시다가 좀 경청을 하든가 그런 분들 쏙 빼버리고 어디 전문가들 데려다 놓고 부분 이전 주장하는 사람들만 못 해놓고 이런 식으로 하는 건 대단히 의심을 받을 수밖에 없고 초등학생이 봐도 이건 최선을 다하는 게 아니다. 최선을 다해라. 인근 주민들은 사실 또 일부 전체라도 개발하는 게 좋겠다는 그건 좀 이해가 되는 거죠. 일부 그 주변 주민들 같은 경우는 그렇긴 한데 이게 정말 그 공군부대 옮겨놓고 또 그냥 어디 아파트 촌 만들어 보려면 안 옮기는 게 나아요. 그래서 우리 금천구 주민들을 위한 공공시설이 많이 들어서야죠. 그렇죠. 그 독산동 그쪽에 공원도 없잖아요. 원래 도하부대 5만 6천 평 옮기고 그 공원을 좀 하기로 했거든. 거기 그 금나리 중앙공원이라고 좀 만들어 놓긴 했는데 구청 옆에. 그게 공원입니까? 하여튼 그러면 그 이전 얘기가 나오긴 했는데 하여튼 이전 되면 사실 그때는 서울시립대 또 주장한 서울대 유치를 좀 주장하셨는데 서울시립대 교양대학은 지금 다른 데로 땅 잡아가지고 간다고 그러더라고. 늦었어. 구청장이나 이쪽 지도자들이 관심이 없다 보니까 서울 25개구에서 전문대가 하나도 없는 게 금천구거든. 그렇긴 하죠. 요즘에 이제 그 교양대학 이런 데는
따로 나눠가는 게 연대도 그렇고 다 따로 나눠가는 게 네네. 미국 대학들도 보면 미국 뉴욕 주립대도 다 뉴욕시 이렇게 나눠서 이렇게 학교가 있고 그러는데 그렇죠. 지역 발전. 사실 이게 무엇이 들어올까는 이게 언제 완전 이전시킬 거냐 그거에 따라서 그 시기에 좀 필요한 것들이 있잖아요. 근데 지금 하여튼 뭐 그래도 불구하고 또 시집대로 그렇게 가면은 또 여기에는 좀 어떤 게 좀 들어서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일단 뭐 저는 뭐 구체적으로 얘기하기는 좀 그런데 일단은 뭐 전혀 그 주민들을 위한 아파트가 안 들어올 수는 없는데 요즘에 뭐 공공 주도형 아파트를 한다고 그래 나 그 대찬성이에요. 민간 건설 주도하는 건 난 반대고 공공 주도형 되도록이면 민간이 지은 아파트보다도 전혀 그 손색이 없는 그런 영구 임대나 공급 임대 주택이 좀 와서 우리 서민들한테 좀 주택 좀 제공했으면 좋겠고 그 막 10억짜리 이런 거 하지 말고 그리고 공헌하고 그다음에 구로 디지털 단지가 있으니까 구로 디지털 단지와 연계해가지고 거기에 맞는 무슨 그 말하자면 디지털 요즘에 지배 산업단지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는 그런 어떤 연구소나 이런 그 연계해가지고 서울시립대 이제 공대 같은 경우는 좀 상당히 긍정적으로 검토하더라고. 그래서 한 대학의 어떤 공대만 이렇게 옮기를 다하는지. 난 어쨌든 구로 디지털 단지와 산학 협력을 수 있는 그런 시설. 그 다음에 이제 공원, 그 다음에 우리 공공주택. 원래 우리가 도하부대 옮기고 우리 주민들을 위한 공공주택 지라고 그렇게 외쳤는데 뭐. 그렇죠. 롯데캐슬 들어갔고. 롯데캐슬 아파트 왕궁만두. 거기까지는 난 참는데 그 롯데마트 허가해준 부분에서 나는 용납을 할 수가 없어요. 금천구처럼 동네 한복판에 대형 마트가 많은 동네가 없어요. 솔직히 이제 한인수 전 구청장이 3개 허가해줬잖아요. 장사 안 되니까 롯데마트는 빅마트로 바꿨다고. 그래서 지들끼리도 장사 안 하는데 거기다가 서울에서 제일 4번째로 큰 롯데마트 지금 롯데마트 장사 안 된다고 하더라고. 그걸 허가해주는 구청장이 이거 제정신인가? 나는 그래서 차승수 구청장을 진보라고 인정을 해요. 우리 동네보다 3배나 큰 관악구도 마트가 하나밖에 없고 도시 외곽이겠습니다. 저희가 4개 있죠. 우리 4개 있어요. 서울에. 홈플러스가 2개 있고. 이게 웬만한 구나 유럽 같은 데 보면 마트는 외곽에 있고 어차피 승용차로 가가지고 일주일 먹을 거 사오고 그러니까 이게 뭔지 사실은 시흥동 홈플러스 세우고 대명시장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거기가 유흥가도 있지 그게 무슨 재래시장이요. 그렇죠. 지금 시장은 역할 못하죠. 현대시장 하나 계속 지금 살아있는데 저기 남문시장은 종교는 조선족들 때문에 겨우 살고. 하여튼 그 구청에서 이제 금년에 발표할 때 이제 잠깐 있었는데, 거기서 요구사항으로는 문화시설, 이런 것이 들어오면 좋겠다, 이런 주민들은 요구가 이제 욕구 조절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좀 이런 의견도 잘 받아서 좀 좋을 것 같아요. 일단은 사실 결정을 해도 이게 일부 조치 결정하더라도 이게 그러면은 몇 프로를 남길 거냐, 완전 개발하고 도시명으로 아파트 몇 개 줄 거냐, 이런 논의가 돼야 되고, 그래도 단기간 될 것 같지 않은데, 사실 지방선거 있으면 또 이게 정책이 바뀔 수가 있죠. 유성원 청장이 아닌 다른 청장이 되면 이게 또 뒤집어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럼요. 근데 모든 주민운동이나 군부대 이전 운동, 모든 이 목표를 달성해야 하는 운동이라는 게 최고 목표가 있고 최종 목표가 있잖아요. 최고 목표에서 싸우는 게 최종 목표를 높이게 되는 겁니다. 완전 이전 운동을 하게 되면 최악에 타협할 때도 유리한 거 아니야? 그래서 그래서 구청장한테 전화해가지고 나 늦게 알았어요. 이제 이 나이에 내가 지역 주민 운동하고 그런 게 이제 알아서들 후배들 해야지. 그래서 나중에 알아가지고 깜짝 놀랐어. 무슨 투표를 하는데 그 투표를 하기로 결정했으니까 다 좋은데 투표 결과 발표하지 마라. 그 부분 존치가 많이 나오면 발표하지 말고 완전 이전 나오면 발표해라. 투표했으면 발표를 해야죠. 발표할 수도 아니 구청장한테 통화하니까 그건 참고하는 거래. 그럼 발표 안 해도 되는 거래. 그래요? 나한테 발표 안 한다고 모르는 사람이 없어. 발표했더라고요. 우리 유성훈 구청장 존경하지만 이번 군부대 하는 건 영 아닌 것 같고. 아니야. 근데 우리 구청장뿐만 아니라 금천구의 우리 선출직 지도자들 좀 정신 좀 차려야 돼요. 뭐 그런지 모르겠어. 일단은 이전 정책 주체는 구청이기 때문에 이 얘기를 좀 듣고 일단 앞으로 사실 1년밖에 남지 않아서 1년 이후에 또 주민들이 이것도 평가를 하겠죠. 선거 때 이 정책이 맞으면 유성훈 청장을 또 이제 투표를 해줄 거고 그렇지 않은 분들은 또 이제 다른 대안을 찾을 건데 어떤 그런 과정을 통해서 좀 진행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더 무서운 건 주민들이 솔직히 금천구 주민들이 관심이 없으니까
적당히 선출직 몇 명이서 타협해가지고 자기 성과 내고 이런 게 아닌가 나는 참 통탄스럽습니다. 어떤 네네. 주민들에게 알려야죠. 특산동 군부대가 있다는 것도 알리고 있는지 추라 모르는 사람들이 내 앞에 한 70% 내가 서명 받아봤잖아요. 네네. 몰라요. 또 구석에 있어가지고 도하부대는 다 그래서 주민들을 최대한 알리고 주민들의 힘으로 옮길 생각을 해야지 구청장 그 국회의원이 옮기라고도 안 듣는데 땅 구해주러 같이 네. 돌아다니고 있어. 참 한심합니다. 네네. 자, 알겠습니다. 또 뭐 공군부대 이전에 좀 의견을 좀 이렇게 좀 마무리할까 하는데 혹시 뭐 다른 거에 대해서 좀 말씀하실 게 그러니까 이제 있으면 이걸 보시는 우리 주민들 좀 관심을 갖고 특히 금천구 시민사회단체 우리 선생님들이 나서야 됩니다. 그게 가장 빠른 길이고 선출직들한테만 맡겨놓지 말고 그렇게 했으면 참 좋겠고 네. 금천구 시민사회단체에 나서면 저도 뒤에서는 뭐 도와줄 용이 있습니다. 나이 먹고 힘도 없고 뒤에서 도와줄. 네, 알겠습니다. 오늘 들어서 감사합니다. 네, 고마워요. 감사합니다. 수고했습니다. 네.